여러분들은 혹시 복지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원래 이 복지라는 어원은 잘 지내는 것입니다. fare웰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복지의 영단어에 해당하는 welfare는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웰빙이죠. 그러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1년 영국의 윌리엄 템플 교주라는 양반이 나치 독일이 전체주의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차용하면서 대중화시켰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4대 보험이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혹시? 이 보험은 복지도 아니고 복지 정책도 아닙니다. 이 보험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처음 시행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19세기 후반 독일 제국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이 불만을 품고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 노동자들의 공산혁명을 차단하고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마침 완성이 됐던 그 확률 통계 그리고 보험 계산 기술을 차용을 해서요. 세계 최초로 국가 사회보험제도 그러니까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보험 같은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류애나 자비나 자국민들을 보호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저 국가가 통계로 관리를 하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해주겠다라는 그 고도의 관리 기법이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복지가 아니라 철저한 인간관리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 연금보험도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원래 처음 목적은요.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운영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던 걸 영국에 있는 페이비언 협회가 벤처마킹을 해오죠. 보통은 이 페이비언 협회를 점진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완전한 포장이죠. 그 당시 영국은 제국주의의 나라였어요. 제국주의 나라들의 엘리트 집단이 만든 이 페이비언 협회는 국가 운영에 대한 미래 설계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보어전쟁이라는 것이 터졌는데 그래서 병사들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런던의 젊은이들의 영양 상태가 정말 최악인 걸 알게 됩니다. 징집 병사의 절반 가까이가 군인으로는 쓸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또 때마침 정치인으로 막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던 처칠에게 페이비언 협회의 창립 멤버인 시드니 웹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료보험과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처칠을 설득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국 노동당 창당의 산판으로까지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윌리엄 템플 주교가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대중화시킨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당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끈 처칠을 제끼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죠. 그때 영국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보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내세운 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적용이었죠.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NHS가 만들어지고 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업수당도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석탄산업 국유화법을 통해서 핵심 국가 산업들을 국유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국엔 탄광을 비롯한 강성노조들이 훗날 파업이 만연해지면서 1976년 영국이 파산을 하고 IMF에 구제 신청을 하는 치욕을 겪게 만들었죠. 어쨌든 간에 영국의 이런 정책들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게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케인즈주의입니다. 이 케인즈주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했고 말이죠. 이때부터 국가가 빚을 내서 운영하기 시작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를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별에는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국가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복지국가도 없다는 말이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보험제도나 연금제도 같은 것들은 국가가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제어해 나가면서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잘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참 이거 진짜 이 거대한 거짓말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이 복지라는 말은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복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사실은. 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각자 자신의 재주로 사회에 나가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복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동물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을 갖고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욕망이 이익을 쫓게 만들고요. 이 이익을 쫓으려는 본능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재주를 찾아서 어떻게 발현시켜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은 걸 가르쳐줘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가겠죠. 따라서 복지는 오직 교육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 거대한 교육장이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론과 원론이죠. 이 세상은 이 이론과 원론 위에 80억 명의 욕망이 뒤엉켜서 5만 가지의 형태로 펼쳐집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건요, 모든 인류가 각자 저마다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건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짓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만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의 욕망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껏 욕망하고 살되 단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상대방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들은 상대방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간섭하고 관여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뿐이에요. 서로 돕고 협심해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잘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는 바로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회보험제도는 통제 관리하는 정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 통제 관리에 길들여지면 오히려 내 인생을 사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병원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 쇼핑을 다니게 됐죠. 근데 이 이름을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이에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환자가 늘어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험료를 내면서 그 돈이 아까워서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갑니다. 뭐 고생하기 싫다나요? 그런데 이 감기는 말이죠, 병이 아니에요. 감기는 내 몸이 나에게 몸 관리를 좀 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잘 앓고 나면 내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이게 감기의 원리예요. 팔이 부러진 뒤에 다시 붓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가 의료보험에 기대서 살면 우리의 몸은 오히려 취약해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병원 약에 취해서 가늘고 길게 그리고 서서히 아파지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점점 더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먹는 약도 늘어납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환갑을 넘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약봉지를 달고 살 겁니다. 이런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복지예요? 노후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죽는 날까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다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노동을 팔아서 생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가면서 산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보람이 있어야 사는 거죠. 아직까지 인류 사회에는 복지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0세 시대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잘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돈만 준다고 잘 살아지나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복지는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 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 1세대가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인들이 노래 부르는 복지라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에요. 정치인들의 진짜 목표는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 같은 것이 아니라 당선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미래 세대가 빚더미에 앉든 말든 당장 표가 되는 정책을 서스름없이 쏟아내죠. 이번 정권에서 못 느끼세요? 이 관료들 역시 목표가 국민 봉사가 아니라 자기 부서의 예산 증액, 조직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승진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예산을 남기면요, 다음 해 예산이 깎이게 되므로 어떻게든 그 예산을 탕진하고 조직을 늘려서 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의 이야기에 하는 것처럼 이익을 쫓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에 속지 마시고 눈을 뜨고 똑바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